안녕하세요. 요즘 한 2, 3주 동안 영상 이민 수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마드리드 중심지에서 35년간 일을 하고 있다가 이쪽 조금 변두리 쪽으로 집 가까운 쪽으로 진료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시로 한 1년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진료실을 준비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삿짐이 이제 다 좀 정리가 되고 제 방도 다시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아직 뭐 카텐도 달아야 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 이민 수기 지난 회에서 제가 그 한국 침구계의 육성 방안이라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한문으로 쭉 이렇게 나가면서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 업계에서 평생 일을 하면서 또 이것저것 또 견문을 가지고 느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 침구 의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또 한국 의료인들이나 이 침구 의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자기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저는 이제 쭉 관찰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제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또 의사들을 이제 평생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사들만 이제 가르치게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다 정규 의사들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말이 퍼지고 여러 사람이 알게 되고, 제가 과달라하라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만 저를 말하면 이제 별장이죠. 마드리드 근교의 별장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연의학 법인 뭐 사무실이다, 사업본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진료실도 이제 좀 크게 열고 환자 침대는 한 21 정도, 의사 이제 방은 한 5개 정도, 전체 환자 침대 수는 이제 한 3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의원 규모죠. 침상이 29개까지는 뭐 의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것은 뭐 자연의학 대학이다, 이렇게 간판을 써붙였죠. 제가 건물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아담한 뭐 개인 별장 같은 이런, 그런데 무슨 뭐 대학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또 물어봤죠. 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진짜 내가 봐도 초라하고 조금만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제 형편이 되면은 또 이제 그쪽에 가서 또 영상 이민수기 조금 더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 얘기가, 그 변호사가 그 문교부에 있는 변호사인데, 그때 이제 저의 변호사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변호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당신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인들에게 가르친다. 그것도 이제 성인, 의사들 뭐 다 성인 아니겠어요? 대학 나와서. 성인에다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전문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학교 수준이다. 그러니까 대학교라고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거기다가 세멘트로 글자를 딱 이렇게 새겨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간판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르체 자연의과 대학이다. 이제 이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강의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마드리드에서 중심지에서 일을 하다가 또 과달라하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집 가까운 쪽에 여기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살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제 새로 조금 확장해서 준비한 진료실의 제 방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달라하라 쪽으로 이제 의사들을 많이 그쪽에서 강의를 하고 환자들을 그쪽에서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1988년도에 지난 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신네 나라에서 한국에서 조국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이라는 게 뭐 그렇게 평생에 몇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 생전에 올림픽을 하니까 우리가 겸사겸사해서 당신 조국도 방문할 겸 견문도 가질 겸 같이 여행을 가자. 여행을 가서 당신 좋아하는 올림픽 강연회를 한번 하자. 우리가 자금을 조금 이렇게 후원을 다 할 테니까 뭐 해서 한국 전통 침술 강연회라는 것을 연지동 여전도 회관 건물에서 그 강연장에서 한 400~500명 들어가는 강연장이에요. 예. 크지는 않은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새 건물이라 이제 깨끗했죠. 그 밑에는 이제 식당도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의 준비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개최를 하게 됐죠. 그때가 이제 올림픽 때 1988년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참석자의 한 반 정도가 이제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전부. 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좀 감투를 좀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제가 들은 말로는 뭐 3당 대표들이 다 왔다고 뭐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갑자기 뭐 한국에 가서 그렇게 또 행사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뭐 3당이 뭔지 3당 대표가 누군지 이제 알 수가 없죠. 전 뭐 제 일에 바빠가지고 그 이제 행사를 하고 행사가 이틀 강연회를 하고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틀째도 이제 저희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전 참가자에 대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식사 끝나면 뭐 자유롭게 이제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회는 자동적으로 이제 끝난 게 되고 뭐 잘 끝난 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분이 조 회장님 이제 대회도 잘 치르고 이렇게 좋은 일 하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 다 끝나고 그럼 뭐 이제 맛있는 것도 없는데 또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제가 그 국사,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 저 역사 잘 몰라요.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뭐 맨날 뭐 듣고 열심히 이렇게 뭐 좀 보려고 그러면 뭐 누가 누굴 죽였네, 뭐 누가 뭐 반정을 했네, 뭐 어떻게 뭐 귀양살이를 갔네, 뭐 몇 년도에 뭐 어쩌고, 아이고 그거 몇 년도면 어떻고 누가 갔으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만 좀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다 외워야 되잖아요. 시험을 또 외워서 가로놓기 시험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런 거는 좀 안 배우고 어떤 기록 영화 같은 걸로 한번 쭉 이렇게 한 뭐 10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저는 국사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인상에 남은 것이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이 10만 양병서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병사,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일본이 침략을 하든지 뭐 중국이 침략을 하든지 뭐 힘든 일이 올 거다. 전쟁이 올 거다. 그 소리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아가지고 조정이라는 게 뭐 왕, 뭐 대신이라는 게 뭐 지 편할 것만 생각하지 뭐 노비들이나 국민들 힘든 거 뭐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사실 대신까지 될 필요가 있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이 사람 말이야 뭐 그래도 뭐 공부라도 한 사람이 뭐 유식하다는 사람이 점잖게 안 가만히 있지 무슨 뭐 그런 군인을 만들어라 군인을 양성하라 그런 소리를 하냐 방정맞게 전쟁이 난다고 그러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일본이 침략을 했다던가 그래가지고 뭐 전쟁 임진왜란 치르고 뭐 아주 뭐 고생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 죽고 도둑질 당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뭐 임금님서부터 뭐 아주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재미없는 얘기 또 안 해. 이 국사는 이거 아주 이거 재미없는가 뭐 이런 건 좀 안 배웠으면 좋겠어. 차라리 오토바이는 어떻게 가는지 자전거는 어떻게 가는지 스키 타는 건 어떻게 타는 건지 뭐 그런 거 좀 가르쳐 줄 수 없나? 시간이 아깝게 맨날 그 뭐 안 되고 그냥 이상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좀 그런 좀 말하자면 이제 불평불만 공부는 안 하면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조시대 때 어느 분이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세계 그 올림픽을 맞아서 우리가 모처럼 조국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는 게 뭐 딴 말씀보다도 한국은 100만 명의 친구사를 양성해야 된다. 양성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 그렇게 하면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의료계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훌륭하게 기여할 수가 있고 그 100만 명의 친구사, 한국인 친구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삶의 기반을 잘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생활을 해서 거기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놀면 병난다면서요. 일해야지 건강하지. 스페인에서도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트라바호 살루 그런 말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뭐 늦잠 자고 맨날 밤에 돌아다니고 그거 뭐 일도 안 하고 병난다 그 소리죠. 네. 그래서 100만 친구사를 양성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는 뭘 하겠느냐.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집도 또 하나 살 거 아니냐. 한국 오면 뭐 호텔 가고 뭐 짐 갖고 왔다 갔다 그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러면 집도 하나 사고 뭐 여유 있는 분들은 자동차도 한 대 사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외화를 한국에 가져온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또 기반을 잡으면은 뭐 하겠어요? 뭐 사는 나라에서 별장도 하나 사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한국이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혹시 압니까? 외화로 다 이렇게 좀 조국을 위해서 뭐 예금이라도 하고 그 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애국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올림픽 강연의 마지막 이제 회식 자리에서 한국은 100만 친구사 양성을 해야 된다. 아주 이렇게 그 조선시대에 뭐 어떤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누가 그 얘기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아이 뭐 대회 끝났는데 뭐 그런 소리 뭐하러 하냐 피곤하게. 예? 그뭐 정치적인 소리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뭐 누가 뭐 듣기나 하겠냐고.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조 회장이라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이제 의사들 진료소 이제 한 30여 군데 이렇게 내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강연에도 제가 언제 이제 한번 사진으로 쭉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강연회도 스페인 의사들이 돈을 걷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아무도 없었겠죠. 이제 뭐 행사 끝났으니까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쉬다가 가자. 뭐 다들 이런 분위기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다 잊어버렸죠. 뭐 저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93년도부터 마드리드에서 텔레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이제 카메라 조그만 거 세대 이렇게 놓고 비디오 이렇게 테이프 돌아가는 거, 그때는 이제 다 비디오로 했어요. 돌아가는 거 해가지고 또 글자 자판기가 있습니다. 글자 이렇게 화면에다가 넣는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아도베 프리미어라고, 아도베 프리미엄인가? 이름이 그래요. 프로그램 이름이. 그거 이제 그 애플 컴퓨터 하나 사다가 이제 그거 해서 뭐 장난 삼아서 이제 뭐 표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맨날 이제 장난하는 거죠. 소꿉장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하는 텔레비 방송이다. 저는 이제 그때 지상파 방송했거든요. 채널 40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뭐 음식점에 가면은 보이들이 이제 저보고 인사하죠. 그리고 이제 뭐 올리브 이런 그 열매 있잖아요. 짭짤한 거. 그런 거 안주같이럼 뭐 한 접시씩 더 갖다 주고, 감자튀김 같은 거 그런 거 뭐 값이 저렴한 거 그런 거 막 갖다가 더 줍니다. 이제 저를 안다 그거죠. 그리고 택시 타면은 뭐처럼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가 또 인사를 해요. 그래서 당신 텔레비 보고 있다고. 경찰서 뭐 갈 일 있어서 가면은 경찰들이 인사합니다. 뭐 텔레비 그렇게 하는데 재밌게 잘 본다고, 참 좋은 일 한다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텔레비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 인사받는 거, 그게 더 보람되고 더 기분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커피집 가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감자튀김 그런 거 조금씩 더 주는 거, 그런 게 아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98년도에 텔레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KBS에서 한국어 방송인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하라고. 그 전에 이제 96년도부터는 제가 정식으로 텔레비 송신기를 아주 1000W짜리를 딱 걸고, 여기서 마드리드에서 반경, 그러니까 100km 정도까지 그 전파가 이제 나가죠. 이건 직선파니까 쭉 이제 주위에 산이 있는 동네는 뭐 잘 보입니다. 멀어도. 공중파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혼자서 그렇게 텔레비를 하는 사람이 딴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라디오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혼자 그렇게 텔레비를 지상파 채널을 딱 차고 앉아서 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혼자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제 저가 그렇죠. 저를 갖다가 이제 꼭 참석해 달라고 뭐 그렇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니까 상당히 그 한국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의 분위기가 이러냐, 뭐 KBS에서 버스 대절을 했는데 무슨 뭐 어디 여행 가는데 뭐 기름값이 뭐 어쩌고 저쩌고 경비가 어쩌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느 그 행사에서 듣지 못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또 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IMF 파동이 왔다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한국이 외화 결제를 못해가지고 회사나 직장이나 뭐 기업이나 뭐 죄다 난리다 이거예요. 은행이 무슨 난리니까 은행이 돈을 예금을 한 것을 주질 않는데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기업하는 회장님들이 다 은행에다 돈을 이렇게 넣고 이제 빼고 쓰고 이렇게 할 텐데 돈을 넣는데 돈이 필요해서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못 준다 이거예요. 주긴 주는데 하루에 뭐 1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 그렇게 준다. 그럼 내일 또 100만 원 받아가라. 오늘 100만 원 쓰면 됐지 뭘 그러냐. 내일 준다는데 그 소리죠. 그러니까 맡겨놓은 돈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꼬랄리또 이렇게 얘기해요. 스페인 말로 꼬랄리또. 꼬랄리또라는 건 뭐냐면은 양 치는 목동들이 양을 치면은 밤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아침이 되면은 다 양떼들을 풀어서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이제 풀을 먹이죠. 저녁이 되면은 또 싹 또 몰아가지고 우리에 가두죠. 밤을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풀어요. 예.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들여놨다가 풀었다가 들여놨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떼를 들여놨는데 안 풀어요. 안 풀어. 그 왜 안 푸는 거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양치는 사람이 이제 양치는 일을 안 하고 양을 갖다가 다 남들한테 팔으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다 도살장에 보내려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양치기가 사고가 났든지 하여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못 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꼬랄리또다. 예, 꼬랄리또. 여러분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근데 한국이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꼬랄리또네. 꼬랄리또라면 이거 참 힘들겠네. 은행에서 맡긴 돈을 안 준다? 이거 참 너무 이거 힘들겠네. 그래 맡긴 돈도 안 주는데 뭐 융자를 주겠습니까? 너 집 사라, 너 뭐 사업해라. 융자를 주겠어요? 못 주죠. 그러니까 융자도 못 하고 돈을 뭐 쓰지도 못하니까 또 뭐 모든 거 물건으로 때려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싸게 팔고 싸게 팔아서 조금이라도 남의 빚 갚으려고 참 순진한 사람들이죠. 돈은 없어도 그런 돈 없는 사람일수록 또 착할 수도 있죠.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집값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재화의 값이 막 내려가고. 그래도 한국 분들은 전 세계에서 그때 이제 참 찬사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금 모으기 운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집에 있는 그 금붙이, 금가락지, 뭐 금수저, 누가 뭐 금수저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수저, 금거북이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금 여기 뭐 폐물 이런 거 팔찌 뭐. 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IMF 위기를 해결했다. 그래서 한국은 아주 위대한 민족을 가진 위대한 국민을 가진 나라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1988년도에 제가 아무도 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100만 친구사를 양성하라. 그러면 한국에는 외화의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한테 뭐라냐면 아니 조 회장님 한국 잘 나갑니다 요즘. 한국 뭐 외화 걱정 없어요. 뭐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무슨 뭐 조 회장님은 모처럼 조국에 오셔가지고 외화 걱정을 하시고 일자리 걱정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식사나 맛있는 거 하고 편히 쉬었다가 사우나에 가서 좀 편히 쉬었다가 잘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 뭐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딱 입을 이제 닫고 절대 그 얘기는 이제 안 했죠 아무한테도. 그랬는데 1998년, 1998년
KBS 그 대회에 가니까 10년 아닙니까? 딱 10년 만에 한국을 제가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들어가긴 했죠. 다른 일로. 그래 보니까 지금 IMF 위기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공원에 가서 자고 길바닥으로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누가 그 얘기를 뭐 관심 있게 들었겠느냐고. 그럼 뭐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거고 힘들면 몸뚱이를 떼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라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살펴서 될 만한 거 있으면 그거라도 추슬려서 또 키우고 또 육성하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육성한다는 게 뭐 다 정치인들이 그 욕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 또 관련이 있는 분들, 연분이 있는 분들이 다 뭐 그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국민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애로사항이 뭘까? 그걸 뭐 연구하고 염려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도지사가 뛰어댕겨요. 무슨 장관이 뛰어댕겨요. 예? 차관이 뛰어댕깁니까? 장차관도 안 뛰어댕기는데 뭐 과장, 계장이 뛰어댕기겠어요? 그 사람들도 안 뛰어댕기는데 뭐 수위가 뛰어다니겠습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뛰어댕기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안 그렇죠. 그래서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뭐 KBS에서 밥 사주고 그러더라도 아이고 저는 뭐 엄청나게 진짜 힘없고 가난한 그런 테레비 업자인데 부담됐어요 저한테. 이 밥 한 그릇 그거 조국에 와서 KBS에 와서 세계에서 4대 테레비 방송국 크기로 얘기해서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막강한 텔레비 방송국에 와서 저같이 조그만 카메라 3대 놓고 비디오 2대 놓고 자판기 1대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텔레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밥 먹는 게 부담스럽더라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KBS 직원 여러분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거 뭐 과분한 신세 지는 것 같고 좀 부담되네요. 난 뭐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식사 한 끼 대회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합쳐서 같이 식사하는데 한 끼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그것도 보탬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한 끼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이상 형편은 제가 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침수를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는데 제가 마드리에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런던에서 여기서 런던은 비행기 타고 뭐 2시간 정도 부지런히 비행기가 뭐 가야 됩니다. 가면은 이제 런던에서 비행기 타고 침 맞으러 매일 같이 온 분이 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침을 맞고 싶어 하는데 이제 기왕이면 조은이한테 한번 가서 맞아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 분 있고 뭐 스위스에서 이제 어떤 은행 지점장이라 뭐 은행 지점장이 다 온 건 아니고 어떤 은행 지점장 하시는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은행 일 멈추고 마드리드에 와서 한 달간 머무르면서 호텔비 내고 침값 내고 그 침 따끔따끔하고 그 뜸뜨면은 뜨끔뜨끔한데 그런 거 참고 뭐 먹지 마시오 하면은 그것도 주의하고 이렇게 뭐 때문에 와 있겠습니까? 이 한국 침술 이거 침술 한번 맞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톡홀머라 그래요 여기서는
에스톡홀m, 스웨덴의 수도에서 침 맞으러 매일 온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그만한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면서도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뭐 그럼 뭐 기적적으로 뭐 다 좋았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그저 뭐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고 국소적으로 아픈 것도 좀 많이 호전되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호전이 환자 스스로 기운을 더 차리면 이제 완쾌도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바라는 한국의 침술 치료인데 한국에서는 이거 아주 못해 먹는 걸로 하면은 영창 가는 걸로 네. 벌금 물고 말이죠. 단속반이 뒤를 쫓아다니고 말이죠. 도망다니고. 왜 도망다니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침을 잘 놓으신다는 소위 말해서 유명한 그런 침쟁이 한국말로 하면 침쟁이 예, 침쟁이란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 얘기하려면 또 그것도 좀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침쟁이 유명한 침쟁이 그 사람 만나려면은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야 되고 6개월 전부터 시간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침쟁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분들한테 배우고 그분들하고 밥 같이 먹고 술 같이 먹고 그렇게 허구한 날 그렇게 전 지냈기 때문에 뭐 알죠. 아 장관이네 뭐 누구네 뭐 다 그분한테 치료받으려고 그분이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어디 가서 있는지 어디 가서 있다니요. 그 사람이 뭐 침 넣는 데 있죠. 근데 왜 어디 가서 있느냐는 말을 하느냐? 이분이 침을 잘 넣으시고 공부도 하고 덕망도 있고 그러신데 자격증이 없어요. 침구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장관, 그때 당시 한국 정부의 장관을 한다는 이런 참 높으신 분들도 말하자면 아쉬운 게 없는 분들도 한의사가 없어서 그분한테 침 맞으러 오겠어요? 뭐 그분이 침을 공짜로 놔줘서 그렇습니까? 그 침값도 아주 세게 받아요. 네. 또 웬만한 사람들은 봉투를 넣고 가요. 뭐 이렇게 돈을 뭐 5,000원, 만원 뭐 오늘은 뭐 치료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뭐 2만원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봉투를 딱 넣고 갑니다. 그 봉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3만원, 많을 때는 이제 5만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걸 아주 남는 사람들 뭐 자전거 타듯이 돌아다니고 그 호텔에 가서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그냥 그 깨끗한 그 여인숙, 여관, 여관, 또 모텔, 호텔 이런 데를 아주 그냥 그분은 집에 있질 않아요. 자기 집에 있질 않아요.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니냐? 이 경찰이 뒤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잡혀갈까봐. 예. 자기 양심에 뭐 자기는 그렇게 잡혀가서 뭐 형무소까지 갈 일은 없는데 이거 나라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장관들도 몸이 아프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환자 욕심으로 이분한테 침 맞으러 와요. 그러니까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왜냐?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왜 돌아다니냐? 단속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런 결과가 났느냐? 그런 분들이 침구사 자격증을 받아서 한 군데서 이렇게 유리창도 있고 문짝도 있는 이런 데서 방에서 책상도 하나 갖다 놓고 네? 이렇게 침 하나 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뭐 제도가 잘못된 거죠.
뭐 그분 한 분을 위해서 그러면 제도를 만드냐?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전 국민이 얼마나 난리를 피고 나라가 얼마나 소동을 핍니까? 전 뭐 언론계가 들먹들먹하고 말이죠. 대한체육회가 뒤집어졌다, 바로 섰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침구사가 그렇게 참 유능하다, 예. 능력이 있다, 그 사람 참 믿을만하다, 내 몸을 맡길만하다, 장관들이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예. 그거 침구사 증 하나 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어디 있고 항시 그 집에 가면은 그분이 있다, 내가 침을 맞을 수가 있다. 그거 안 줬습니까? 네, 뭐 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의 외화 걱정을 덜기 위해서 또 한국 의료인들이나 이 침구업계에 침구의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인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아주 이게 더 멋있네요. 위해서 침구사 제도를 한국이 해야 된다. 네.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외국에서 침을 논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뭐 때문에 도망댕깁니까? 경찰서장이 지 업무용 차 타고 말이죠. 싹 빠져나와가지고 나 커피 먹으러 간다 해갖고 싹 빠져나와가지고 침 맞으러 딱 오고. 그렇죠. 무슨 단속을 합니까? 사람들 뭐 아픈 거를 도와준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일을 안 하면은 아주 뭐 딴 세상에서 이렇게 사실 텐데 그분 뭐 또 그분의 여러 가지 형편이 외국 나가서 뭐 일하고 뭐 한국에서도 뭐 자꾸 돌아다녀서 그렇지 일은 많잖아요. 또 용돈도 뭐 비행기 맨날 타고 다니고 호텔에서 맨날 자고 네.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간대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의 삶은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그래서 뭐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강연회를 제가 보게 됐어요. KBS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를 전부 제가 이제 그 녹화로 돼서 필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니까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하신 한의사 선생님 김헌경 씨라고 김헌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뭐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회가 나가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참 재미나게 듣고 있는 중에 무슨 말이 귀에 딱 들어오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침구학, 사암도인의 뭐 침법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다 국민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KBS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EBS인가 뭐 뭔가 하여튼 거기 교양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그러면 침을 못 넣는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외국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 김은경 씨가 자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격상도 그렇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 대본에 없는 말 같은 말이 쓱 나온 거예요. 그 외국 나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이제 외국에서 그 프로를 보고 있죠. 보면서 김원경 씨 말이야. 사람은 그런 대로 말도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생도 해서 자기 말만 따라 뭐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좀 사람이 독특하고 매력이 있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선뜻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한의사가 돼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가지고 저런 실수를 하나? 에? 저렇게 뭐 앞뒤 재고 여기 만만하게 얘기하는 한의사가 저런 말 실수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면은 못 놓게 치료를 못하게 하는 침수를
외국 가서 해라 그겁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국수집을 하는데 국수를 만들어요. 뭐 잘 만들죠. 만드는데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안 먹어. 나는 안 먹는데 손님한테는 이거 먹으라고 맛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요. 뭐 이거는 맛있으니까 국수값도 조금 비싸다고 이래 가면서 돈도 잘 챙기고. 그래서 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금지시켰습니다. 국수 비비는 사람은 절대 국수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나쁘다. 위험하다. 예. 라이선스도 없다. 면허증도 없다. 그러니까는 국수를 만들더라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한테도 자꾸 먹이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지시켜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의술을 외국 나가서 해라? 그렇게는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니까 한국의 한의사들이 지금 법에도 없는 심술을 자기네들이 멋대로 법에도 없는 걸 하고 있는데 대학 나왔다고 알력이 있다 해가지고 뭐 친구사들 뭐 대학 나왔냐? 우리는 다 대학 나왔다. 이러면서 알력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침수를 침구사 제도에 입각해서 시험을 봐서 침구사를 양성을 해서 침구사 교육과정을 두고 전 국민이 이걸 배우고 예? 이용을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 만민을 위해서 한국 의술도 가서 하고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개인의 생활도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뭐 기타 등등 뭐 요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그때 이 김원경 씨가 아주 한의사물을 단단히 먹었구나. 그러면서 직간에는 뭐 외국 뭐 안다는 식으로 외국 분위기를 안다는 식으로 또 뭐 외제 냄새 풍긴답시고 외국 가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KBS에서 뭐 얘기 좀 해보란다니까 뭐 예? 그렇게 뭐 나오는 대로 하면은 뭐 다 알고 브라보 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김원경 씨라고 해서 김원경 씨 환자는 뭐 다 나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모든 의술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에 있어서는 낫는 병보다는 낫지 못하는 병이 더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의학이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의학에 입문을 해서 딱 봤을 때 첫째, 의학에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을 때 낫지 못하는 병이 치료해서 낫는 병보다 더 많다. 그겁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다 의사나 뭐 친구사나 한의사나 뭐 마사지사나 뭐 난장이 기재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도 의료업계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다 그걸로 그저 나라 돈 먹고 또 환자 돈 먹고 뭐 이래저래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얘기 좀 한다고 해가지고 뭐 분위기 띄워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구름 잡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치다. 이거 뭐 의학이 뭐 쇼는 아니지 않습니까? 쇼맨십은 좋은데 이 쇼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시 조금 이렇게 조금 신중하고 조금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 제도가 잘못된 그것을 무슨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득권으로 끌고 나가서
잘못된 제도가 그렇게 시행을 되고 있지만은 알력으로 해먹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학력 수준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면서요. 네, 제일 공부도 많이 했다면서요. 글자도 제일 많이 주워 먹었다는 국민들인데 그렇게 상황이 안 맞는 거를 알력으로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그냥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후진 민족이다. 후진 국민이다. 후진 국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 침술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해. 예. 뭐 저건 동양에서 온 무슨 진짜 위대한 어떤 의사다, 신비스러운 의사다 해가지고 자기 몸뚱이 고쳐달라고 말이죠. 무조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 지네 의사들이 못나서 줬으니까 그러는 거죠, 물론. 그러면 스페인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병원 체제와 의료 교육 체제, 또 의료 보험 체제. 보험 체제라는 게 여기는 따로 없죠. 나라에서 그냥 전액 무료를 하니까. 모든 치료를 나라에서 전액 무료를 한다 이거예요. 평생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5만 가지 치료를 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돈 상징적으로 10,000원 한 장 내라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도 왜 여기 사람들이 침술이라면은 그 아까운 돈, 이 외국 땅에서 100불, 이 큰 돈입니다. 100불짜리라면요, 가게 가면은 아주 푸대접 받아요. 거스름돈 없다, 이게 거스름돈. 예. 그래서 사러 가고 어디 가려면은 잔돈 바꿔야 돼요, 잔돈. 왜 푸대접 받으니까. 예. 100유로, 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침값들을 내고, 침 맞으러 또 시간 들여서 차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김원경 씨 말에 의하면은 외국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외국 가서 하면 한국에서도 하게끔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거를 외국에 나가서는 네 수단껏 해봐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서부터 그 말단 몇급 구급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모조리 그 무슨 필요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정부가 없었다면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침수를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하는데 그런 황당한 상황은 안 일어났을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침수를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쭉 평생토록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요즘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한다는데 문재인 씨도 종북 빨갱이고 그 밑에 임종석인지 비서인지 뭔지 그것도 빨갱이 아주 그냥 원단 빨갱이고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원수지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대통령서부터 비서실장서부터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빨갱이, 이북에 동조하고 이북을 찬양하는 이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정부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무정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침수를 하는 사람, 침 공부를 하는 사람, 의사든 누구든 간에 침수를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빨갱이가 되더라. 무슨 뜻에서 빨갱이냐?
한국 정부를 욕한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 정부가 욕 안 먹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옛날에 왕년에 대통령 했던 분들, 그 밑에서 장관들 했던 분들 다 한번 우리가 오늘 밤에 선선한데 마드리드 오늘 밤 비도 오고 선선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려고 그러는지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요. 저런데 하룻밤 나가서 우통 벗고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에? 이런 조그만 것 한국의 전통 침술 하나도 제대로 육성을 못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게 한국의 침술이고 이 양반이 우리 한국에서 양성된 침구사입니다. 이렇게 못하고 그런데 무슨 뭐 국방을 하고 뭐 원자탄 뭐 핵폭탄을 뭐 어떻게 뭐 해결하고 그 괜히 간땡이 본소리들 하지 마세요. 핵폭탄 하나 터지면은 그 다음에 뭐 북한이 뭐 계속 핵폭탄 터뜨리고 거기서 앉아서 냉면 먹고 지랄하겠습니까? 핵폭탄 하나 터지기 전에 북한은 벌써 다 뒤집어지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 핵폭탄 하나 맞을 각오하고 한판 붙어야죠. 북한하고 한판 붙어서 오늘 한판 붙어서 이번 주말에는 얘기 끝내자. 한판 붙자. 내일 아침 9시부터 근무 시간 시작되니까 내일 아침 9시부터 전쟁 개시하자. 해가지고 주말 한번 연락에 한번 하세요. 뭐 축구하고 골프 치고 술 먹고 지랄만 주책 잡기 하지 말고 그것도 다음에 또 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북 통일 해결해버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서 볼 때 뉴스 듣고 뭐 이거 참 여기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부 얘기하니까 이제 할 말이 자꾸 생기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소리는 아니지만 뭐 위안부 그것 때문에 뭐 일본하고 또 사이가 나쁘다. 뭐 문재인이가 또 빨갱이가 돼가지고 일본하고 또 거리를 두는 것이 북한한테 이롭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안부가 뭐 박근혜 시대 때 뭐 대충 합의가 됐는데 그 전에도 합의가 된 적이 있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이거를 다시 뒤집고 시비를 또 건다. 진짜를 묻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돈 더 내놔라 뭐 이런 말은 뭐 사실 최소한의 체면상 못하고 하여튼 뭐 일본하고는 찜찜하다.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트집을 잡고 있다는데 그런 얘기 여기서 가끔씩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듣고서 말을 안 해요. 자기 의견들을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여기 사람들한테 뭐 제가 한국인이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사람들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완전히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스페인 경우를 얘기했을 때 스페인은 뭐 전 세계에 식민지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뭐 유럽을 전부 지배했던 그런 때도 있고 또 북남미 미국도 스페인 식민지였다고 그래요. 여기 퀴즈 대회에 나왔어요. 미국이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이렇게 스페인 텔레비에서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스페인 말 배우려고 열심히 보고 있죠. 그랬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없죠. 이렇게 스페인 애들이 무식합니다. 퀴즈 대회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답을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느냐?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저도 짓궂어가지고 스페인 텔레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런데 스페인에서 어떻게 그런 퀴즈 문제를 내냐? 싸가지 없이.
미국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그런 걸 역사책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인터넷 두드리면 다 아는 건데 그걸 새삼스럽게 스페인 텔레비에서 뭐 문제로 그걸 거론을 하면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스페인이 뭐 미국보다 낫다는 거야? 잘났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미국 망신 줄 일 있냐 너네 지금? 너네가 잘났으면 그냥 잘난 거지. 남을 망신 줘가지고 내가 잘나는 거. 그거는 후진국 백성이 하는 짓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또 성질이 또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이렇게 딱 했죠. 할 줄 모르는 말 잘 챙겨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그 알아듣고는 이제 자기도 이제 감정이 있다 이거죠. 저한테 이제 턱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 하기 싫으면은 너 테레비를 해라. 스페인 테레비는 지네 마음대로 한다고 소리죠. 네. 그래서 그래? 야 그렇게 말 나오니까 진짜 할 말 없네. 근데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제가 이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에서 지상파 방송국을 제가 만들어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 전화 직거리 한 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우리가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뭐 그렇게 해서 친구사 협회, 지금 대한친구사 협회라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대한친구사 협회는 이제 신입회원 협회라는 거는 전문 그 단체로서 거기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야 협회가 이제 그 세력이 커지고 활동 영역이 더 많아지고 또 확장되고 그 업계의 활동과 권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후배가 자꾸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도 어찌됐든 대한민국 사람이 자꾸 태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자꾸 생겨야 나라가 뻔때가 나고 노래소리도 좋게 나고 나라가 부강한다. 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애기 낳지 말라. 애기 낳지 말라 한 나라들이 지금 다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말씀들을 조금 더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아침에 맑은 기온에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어코 영상님 이민숙이 한번 해야 되겠다. 진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뭐 1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친구사, 친구인, 침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침도 이렇게 취미 삼아서 의학을 취미 삼아서 한다는 말이 이게 참 서글픈 말인데 뭐 주위 사람 가족이니 뭐 이렇게 친지들 이렇게 침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그거 치료 아닙니까? 의사 치료나 그분 치료나 뭐 똑같죠 사실. 그래갖고 병 나서 주는 거 사실 뭐 똑같은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 한 사람은 뭐 법이 없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뭐 죽게 평생 공부해도 못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침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선생님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수 배우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수 배웁니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딱 열어서 강연회도 하고 강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실기 또 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분위기 만듭니까? 정부가 그걸 만들어야죠. 국민들이 이렇게 백수십만의 친구인이 한국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있고
외국에서는 한국인들 친구사들 언제 나오냐 이러고, 예? 외국 사람들은 세월만 보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는 단속해야 되고 의료법 영장 가야 되고 벌금 물려야 되고, 의사 한의사들은 외국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의사 한의사 침구인 체육선생님 건강 관련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마사지 하는 사람들, 이발사 뭐 다 좋습니다. 체육 지도사, 뭐 태권도 사범, 합기도 사범 뭐 좋습니다. 약종상, 한약업사, 약사, 약사님들 많이 계시죠. 약사, 간호사 얼마나 많으세요. 간호사, 간호보조사, 뭐 물리치료사, 뭐 치과의사, 뭐 기타 등등, 군대에 있는 의무하사관, 군의관, 예? 또 이 분야에 그저 취미가 있는 분, 관심이 있는 분, 또 외국에 나가서 친구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 해외 진출하실 분, 이런 분들, 단순히 그저 영상 이민수기 하니까 좋으니까 떠드니까 뭐라고 떠드는지 뭐 잠깐 들어보자. 이런 분들, 호기심 있으신 분들, 전부 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 신청. 예, 그 유튜브 그 구독 있잖아요. 그 화면 밑에 거기, 예? 그 구독 그거 하나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구독 신청자들이 자꾸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생기겠죠. 생겨야죠.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여론 형성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론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어떠한 추진력을 가질 것이다. 영향력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한국에 사장되어 있는, 억울하게 그렇게 매장되어 있고 사장되어 있는 이 침구 의술이 개인 발전과 세계 인류 건강 보건 증진을 위해서, 거창하네요. 증진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녹화를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